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장, 거인의 시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왔었죠. 우리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온 이후에 어디쯤에서 쉴 것인가가 문제였지, 분명히 이제 쉬어감은, 있을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이번 반등은 많이 가면은 코스피 기준 2,550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못 가고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을 맞을 만한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뭐 조금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또 이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적에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진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2360선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만 본다면은 이제 지금 그 달러가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도 올라갔고 지금 달러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취임할 때가 가까워 오니까 달러가 다시 또 이제 움직이는 느낌들이 있죠. 이러면서 환율도 지난 금요일 날, 뭐 종가 부분에서는 쭉 올라서 끝났는데 오늘은 다행히 뭐 쭉쭉 오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환율과 달러 부분하고 또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지금은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좀 해야 되고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10년물인데요. 미국 10년물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 한 10분 전에 캡처한 건데 4.76% 정도 나오네요. 이게 이제 5% 정도까지 갈 거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의 제일 큰 게 이제 관세 정책이죠. 관세 정책 영향을 지금 제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한 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한번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뭐 채권금리가 5% 정도라면은 채권 쪽으로 다 이제 이탈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은 국채금리가 어쨌든 오르면서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고,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금리나 기대도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날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 부분을 보더라도 1월 달은 워낙 기대가 원래 없었어요.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거다가 97%인데 이건 원래 그렇고 이건 별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3월 달인데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건가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지난 밤에는 요 전날 밤에 50%대였거든요. 50 몇 프로였는데. 근데 지금 7자가 찍혔어요. 7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금리 인하는 쭉 안 하다가, 상반기 때는 금리 인하 안 하다가 하반기 가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는 기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2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미국 시장에 이제는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다가 국채금리가 이제 5%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조정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뭔지 모르게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서서히 지금 조금 빠지는 분위기라서 뭐 조금 반등 나온다 할지라도 쭉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좀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쭉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뭔가 지금 고점을 만드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탄력을 좀 떨어뜨린 요인들이 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그러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 올라갈 때도 빠졌고 디커플링으로
올라갈 때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 빠질 때는 미국 시장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또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디커플링이 계속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좋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계속해가지고 저점을 깨는 미국 시장이 저점 깨고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장도 또다시 최저점을 깨는 정도의 하락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방은 막히는 정도.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의 디커플링이 계속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미국 시장하고의 커플링이 좀 복원되는 단계, 이런 단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만, 국내 이슈만 보실 게 아니고요. 또 국내 종목만 보실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 증시 또 글로벌 이슈 같은 것들이 같이 동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 구간에 다시 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시장 조정, 글로벌 시장 조정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또 빠지게 된다면은 또 이제 매수 기회가 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뭐 그 지난주에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지만 트럼프 취임 전후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계속 해왔죠. 트럼프 취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럼프 취임 후에 한 1, 2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어찌됐든 강하지는 못할 거다. 어쩌면은 좀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 분위기 보면 이제 고점에서 막히는 분위기고, 이렇다면은 지금 뭐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현금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섹터당,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섹터당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자 말씀드렸죠. 지금 뭐 전기차나 반도체에 물려 계셔가지고, 지금 나는 손실이 너무 커서 팔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지만, 그런 분들도 전기차 쪽에 뭐 한 70% 들어있다, 또는 뭐 반도체 쪽에 한 70%가 들어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시장이 흔들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매번 똑같지는 않죠. 시장이라는 게 늘 이제 이슈가 달라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갈아탈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등 때는 많이 물려있다, 안 물려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갔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 이 말씀을 계속 드렸죠. 지금도 뭐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는 구간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데 그래도 움직이는 섹터들은 좀 있네요. 일단 이제 방산주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 수혜주로 또 오늘은 좀 부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고, 방산주 현대로템도 1%, LIG 넥슨도 좀 올라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뭐 정치 이슈 때문에 뭐 그 폴란드인가요? 그쪽에서 뭐 그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일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이러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방산주는 계속 말씀드렸죠. 좋을 거라고. 내년에도, 올해도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전고점 부분까지는 일단 갈 것 같고, 지금은 뭐 현대로템이 어찌 보면 딱 이제 매수하기는 딱 좋은 차트 형태도 또 만들어 놓고 있네요. 방산주는 계속 관심 가져볼 만하다. 좀 더 갈 수 있다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 올해 이제 그 트럼프 그 취임하고 나면은 이제 오늘 나온 뭐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정책이 결국에는 글로벌 군비 경쟁을 또 유발시킬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좋을 거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논리는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새로 나온 논리는 아니고,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방산주에 계속 호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또 이제 올라가는 종목 중에 이제 또 엔터주들이, 하이브는 오늘 살짝 뭐 조정받고 있지만 추세가 좋았고요.
JYP 엔터도 뭐 바닥 그리고 있는 느낌이고, YG 엔터 2.9%, SM 4% 올라옵니다. 엔터주 올해 최대 이벤트는 이제 BTS의 완전체 복귀,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 복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관심사인데, 실제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사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성사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하이브를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뭐 타픽 종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또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제 또 하이브는 20만 원 이하에서 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18만 원 이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 시에 들어가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모아가기 정도로 지금 이제 들어가신다면은 지금도 이제 소량 좀 들어갔다가 또 빠지면은 또는 또 올라가면은 사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계속 올해 아직까지 상반기 고점은 안 나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고요. 또 화장품주들 코스맥스가 오늘 4분기 실적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실리콘2 같은 종목 아마도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나라 화장품들 잘 팔렸기 때문에 실리콘2 뭐 또 한국콜마 같은 종목도 오르고 토니모리도 오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도 오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작년에 제가 계속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 같은 건강 같은 종목은 중국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이런 종목들은 화장품 할 때 하지 말자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실리콘2 이렇게 올라갈 때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이제 미주 쪽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큽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부터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뷰를 좀 다르게 가져갑니다. 이제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실적 성장을 모멘텀을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올해부터는 제 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쪽은 올해도 전망이 좋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로봇주들 계속 좋죠. 로봇주는 올해 그 산업 자체가 달라지는 섹터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로봇하고 자율주행하고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30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아직 뭐 출발 안 했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가는 중이고 SPG 다 가는 중입니다. 로봇주들은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 보이고요. 또 오늘 우주항공 쪽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베이조스가 발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올라갈 때 비중 축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단기 모멘텀이고요. 네, 우주항공 쪽은 앨런 머스크가 조금 더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한다든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큰 확실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반등 시에 비중 축소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스 에너지 쪽이 좀 오늘 움직이죠. 선물 쪽에 지금 가스 선물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요. 올해 뭐 한파가 엄청날 거다 하면서 오늘 살짝 올랐었는데 지금 음봉이네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한국가스공사. 근데 이쪽에는 단발성 이슈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수혜 부분은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테마주 모멘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겨울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또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오버슈팅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소량이라면은 좀 들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좀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LA 쪽에 뭐 산불나면서 복구 테마들 재룡산업이니 뭐 제일렉트릭이니 뭐 이런 쪽들 올라가네요. 이런 쪽들은 테마주입니다, 여러분. 테마주니까 이런 쪽들 너무 오래 들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연히 들어갔다가 지금 뭐 상당히 좀 급등한 종목이다 이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비용 좀 줄일 생각들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시장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한 1, 2주 정도까지는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을 다시 한번 복귀를 노릴 때가 또 된 것 같아요. 장세 자체는 이제 약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될 겁니다. 시장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바지는 뭐 옆으로 좀 흐르는 정도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테마 중에서도 트럼프 테마들이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단기 수익은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트럼프 테마가 지난번에 이제 그 비상계엄 발표 이후로 정책 테마 쪽으로 많이 옮겨갔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그런 쪽들 또 움직이지만 이제는 이제 트럼프 테마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크라 종전 테마 같은 것들, 현대해보다임이 쭉 올라와서 오늘 좀 쉬고 있는데, 이런 테마를 다시 움직이는 기미가 있죠. 예, 한미글로벌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로봇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주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단을 받쳐주기도 하고, 로봇은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젠슨 왕까지도 지금 받쳐주고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고 다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는 계속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율주행 제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자율주행 쪽도 제 탑픽은 프론티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OS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고, 드론 쪽도 있습니다. 에이럭스라든가 제이션 시스템,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그 팀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뭔가 정책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자율주행 또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 규제를 또 푼다든지, 또는 그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은 계속해가지고 움직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움직일 걸로 본다는 게 저는 이제 우상향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빠질 때 사가지고 잠잠할 때 사가지고 슈팅 나오면은 매도하는 방식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주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오션은 제가 32,000, 33,000원 구간에서 너무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올라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좋은 섹터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 부담이 조금은 좀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더 갖고 계실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신규 접근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죠. 신규 접근 혹시 빠져주면은 신규 접근 하시고, 신규 접근은 이제는 조선주는 좀 늦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단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또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아닌 나머지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쪽들은 조금 이제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21선을 깨고 있고, 하이닉스도 지금 툭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당장에 관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반도체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죠.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지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IRA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불확실성. 또 2차 전지는 또 4분기 때 실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쉬어갈 여지가 있고, 또 자동차 지난 금요일 날 올라왔는데 관세 부분에 좀 취약해요. 자동차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 부분은 트럼프 취임하면서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매수 기회로.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트럼프 취임 이후로 신규 매수는 조금 늦추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에서 좀 저항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월요일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